더위가 물러가더니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안전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자, 진주에서는 3층짜리 건물이 리모델링 작업 중에 붕괴가 돼서 인부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시간 만에 걸친 이 밤샘 구조 작업 끝에 1명을 구조를 했지만 나머지 2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폭 5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싱크홀 70m 아래에 KTX 터널이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진주 붕괴 사고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생존자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 얘기 들어볼까요? 계속 이제 말을 씹히기 위해서 구조 시간이 제법 한 30-40분 걸렸거든요. 그 뒤쪽에 창문이 있어요. 안쪽에는 공기가 좀 탁한 게네. 잠시 쉴 때 뭐 담배 피우기는 뭐 역으로 담배 피우러 갈 것입니까? 좀 쉬는 과정이 허리가 조금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구멍만 있으면 자꾸 자기 스스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좀 위험해서 우리가 마대를 깔아줬지. 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담배 때문에 이분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구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요. 정말 천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붕괴하자마자 소방당국에서 3층이었죠. 3층 이제 내려앉은데 바닥에 구멍을 뚫고 구조견도 투입을 하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 그쪽에서 좁은 공간을 뒤지는 사이에 인기척이 들려서 혹시 거기 누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름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방관분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구조 작업에 나섰고요. 다행히 구조 이후에 허리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셨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건설 인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건물, 알고 보니 44년이나 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자, 붕괴된 건물 1972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입니다. 당초에 1층은 점포로 그리고 2층과 3층은 여인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44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건물 골조는 다 사가버렸고 노후된 건물을 이제 무리하게 개조를 하려다가 그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호선 박사님, 당장 무너져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건물 같아요. 이거는 개조가 아니라 애초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연식, 얼마나 이 건물이 오래되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일종의 리모델링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다시 점포로 사용하는 게 마치 일종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몇 번 고친 적이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쳐서 써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갖다 보니 이번에 그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금 문제는 지금 요 단순한 그 증축 과정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됐다도 있지만 원래 이 건물에는 없던 옥탑방 그 건축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도나 그 구청에 신고된 바는 없던 옥탑방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건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번 사건을 기화로 해서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일제시대 건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일종의 붐을 타면서 새로운 그 건물들, 새로운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공사들에도 안전을 먼저 좀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 의원님, 이 건물을 개조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이나 군청, 관공서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이 시청이나 구청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져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건물 상태를 고려해서 내부 개조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구조 진단을 받고 안전 수칙을 통해서 이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전주시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이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물을 정축하려면 시청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대장에 변경 사항을 남겨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남겨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무단으로 정개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의가 이제 있고 사실 이런 정개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면 처음부터 부실 공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40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을 만들 때는 지금같이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 건축을 지어지는 그 건축의 어떤 계획서와 건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충분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사 과정에 부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공사 과정에서 나온 철근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해서 처음부터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개축에 대해서 신고가 없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러한 어떤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어떤 이유로 어떤 정개축을 해주었는지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건설 인부 2명이 정말 안타깝게 허망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일단은 건물주의 경우에 지금 저 건물을 증개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 건물주가 신고된 것과 다르게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걸 사실 알았는지 그런 부분에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혹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업체,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정도의 노후가 하늘에 보기도 있어 보이는 건물인데 과연 안전진단 같은 건 제대로 하고 내부에 최소한의 무게를 못 이겨서 가라앉을 정도면 그 안에 콘크리트가 거의 삭아서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사를 강행한 거라면 저거 역시 공사업체 업무상 과실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전해드린 것처럼 진주에선 건물 붕괴 사고가 났고 부산에선 난데없는 싱크홀이 발견이 돼서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볼까요? 한복에 쏟아지면은요 경사지 극경사지 물이 한꺼번에 유입돼가지고 하수관도 이거 모래 수십 톤 실려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2차 사고 납니다. 이렇게 매우면. 자주 다니는 길인데 오늘 그 주말이어서 그렇지 평일이었으면 갈질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아니 땅이 꺼질 때 마침 그 도로 위에 자동차로도 달렸으면 어떻겠을까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싱크홀이 어떻게 왜 생긴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들 이제 구조를 보면 아스팔트가 이제 위에 이제 한층 덮여져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하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 이제 토사층이 있고 토사층이 이제 아스팔트와 그런 어떤 상하수관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이제 도로 밑에 묻혀 있던 지름 600mm 노후 하수관에서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구멍이 생기면 그 이제 수압이 나가면서 위에 있던 토사를 이제 다 썰려서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끌고 나가게 되면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빈 공간에서 이제 위에는 아스팔트가 내려앉게 되는 거죠. 아니 승 의원님 그렇다면요 이 마침 싱크홀 아래 딱 그 하수관만 뭐 노후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큰 싱크홀이 어디서 생겨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디에서 어떻게 싱크홀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저를 예측할 수 없고 만약에 예측하지 않는 상태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 싱크홀에 빠진다면 2차, 3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생명들의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동래구청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누수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일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싱크홀이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싱크홀 하면 그냥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KTX가 그 밑을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괜찮을까요? 혹시 걱정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시설공단 관계자들은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 같은 경우에는 터널 자체를 이렇게 충분히 40cm, 50cm 콘크리트로 아예 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꺼운 파이프 같은 게 안에 지하에 있고 그 위로 이제 안반을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KTX 자체는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방수 처리 자체도 잘 돼 있어서 물이 스며들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안에 파이프처럼 KTX가 지나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그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고 그 사이가 공동화가 생긴다 아니에요?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 그럼 이 공동화가 생겼을 때 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다면 이게 그런 것만으로 안심을 할 수 있을까? KTX 공사가 잘 돼 있더라도 그 위에 땅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45cm 콘크리트라도 위에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허물어져 내릴 경우에 감당이 될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하는데 제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할 텐데요.